금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 치면은 아마 힐링이 되실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실 주인공들을 저는 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초록의 마법사들, 식물을 사랑하는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초록을 사랑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송명자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식물이 너무 좋아서 결국엔 제 정원을 갖게 된 송명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제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속에서도 잠깐 들었지만 그 예쁜 식물을 직접 키우시다가 너무 좋아서 그 정원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송명자님 그 개인 정원의 규모가 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정원이 개인 정원 치고는 좀 큰 편이기는 해요. 축구장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런데 뭐 그걸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다고 어깨가 으쓱하거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예쁜 애들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해요. 이야. 아니, 식물을 그리는 화가 개인에 계신 우리 송명자 씨 역시 꽃과 식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던 일을 다 접고 정원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식물에 빠지시게 된 계기가 KBS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아, 제가 대전에서 지금까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분이 오셔서 KBS 대전 방송 총국에서 갤러리에 풍란 전시회를 한다고 와보시면 이쁘고 좋을 거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봤더니 정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식물 좋아한 그때하고도 또 틀린 거예요. 단정하게 이쁘게 꾸며진 그 풍란이 너무너무 매력 있고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 풍란을 하면서 배우면서 또 하다 보니까 무늬가 있어요, 풍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식물을 무늬종을 또 구하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 식물 좋아하신다고 무슨 정원을 만드는 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아직도 지금 식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유성이나 오다가 논산이나 이런 데도 땅이 많고 그럴 텐데 지금 굳이 김제에다가 정원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래요? 아, 그래 제가 이제 식물을 이제 많이 모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옷을 이쁘게 입어야 몸매도 날씬하게 잘 가꿔야 옷도 어울리듯이 나무나 식물을 키우는데 화분도 예쁜 걸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예쁘고 또 나무는 수영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 몸매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아름답게 보이나 처음에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분재원을 들어갔죠. 분재원을 들어가서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그 회원 한 분이 김제에 살면서 소나무를 키우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한번 왔네요. 회원님들하고. 보니까 대전에서 보지 못한 땅이에요. 땅이 뭐 돌멩이 하나가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구입 못하는 가격으로 땅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제가 이제 소나무를 심었죠. 소나무를 심고 밑에다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야생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나무 밑에다 쭉 심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식당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땅을 또 사고 그 옆에 땅을 또 사고 그러면서 계속 야생화를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심고 또 크니까 너무 행복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정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와, 그 뭐 축구장 3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김에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을 시킨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모으다 보면 여기저기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요즘 소식이 빠르니까. 그래, 저 남해 쪽에서 식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관광차를 대절해가지고 저희 정원을 오셨어요. 그거 보시더니 이거 너무 아깝고 너무 이쁜데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빨리 등록을 해서 민간 정원을 내라.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이 아까운 걸 왜 혼자만 보고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민간 정원 6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사진도 찍으시고. 참고로 민간 정원은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지정한 개인 정원이고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공개된 정원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모두 12곳이 있다고 합니다. 깨알 정보. 저기 12곳. 대단하신 거죠. 입장료 안 받으면 거기다 파라솔 하나 치고 원준이하고 저하고 가서 입장료 받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완전 딱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원이 유명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다른 정원은 거의 식재한 나무나 식물이 외래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로지 우리나라 식물을 정말 식재하고 제가 이뻐해요. 이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순수하면서 향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은한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부하는데 우리나라 식물로 정원을 꾸민 거는 저희밖에 없다. 그렇게 자부를 해요. 토종 식물들로만 꽉 채워서 그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우리 정원은 이게 으뜸이다라고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소중한 아이들을 그 친구들을 직접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네.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야, 이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띄워온 게 아니라 직접 키우신 거, 예, 갖고 오신 거예요. 뭐 축구장 3개 넓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얘네들 정도면 얼굴이 또 괜찮고 몸매도 괜찮네 하는 아이를 지금 모시고 왔는데 일단 외래종 아니고 국산인가요? 아, 그러면요. 저는 우리나라 식물 아닌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딱 언뜻 봤을 때는 당귀 잎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뭔가요? 얘는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습기가 있는 데서 자라나는 돌단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단풍. 잎 무늬가 단풍잎 비슷하다고 해서 돌단풍이고요. 또 거기서 희귀한 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파란 잎이 정상인데 저희 정원의 80~90%가 다 이렇게 무늬종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단풍, 강원도, 산지는 강원도고요. 네. 돌단풍인데 그걸 또 당귀파리하고 비슷하다고 했으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정말 예쁘긴 예뻐요. 예쁜데 좀 이파리가 좀 이렇게 좀 평평하지 않고 좀 비비 꼬였습니다. 얘는 이제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 산에 사는 비비추 종류인데 좀 모양이 꼬였죠. 그래서 꼬부리 비비추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촉수가 늘어나면서 화분에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훨씬 아름답고 얘네들은 10월 말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꽃이에요. 잎이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은 잠시 보고 지지만 얘네들은 끝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관상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꽃 뭐 10일 안 간다. 근데 이파리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그 강원도, 이 친구는 제주도인데, 야, 이 뒤에 있는 잠깐만 이 제주도 친구 뒤로 뺄게요. 이 친구는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냐고요? 예. 예, 살고 있죠. 죄송합니다. 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아이고 이름은 병아리 난초예요. 병아리 때가 막 가는 거가 꽃 핀 것도 모습도 그렇죠. 근데 ip이 꼭 병아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병아리 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아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그래서 병아리 난초다. 전국에 이제 분포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그 소중한 그 돌단풍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넘어온 이 친구 비비추, 그리고 또 이 병아리 난초 세 친구 귀한 친구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다 간 건데도 스튜디오에 아주 풀내음이 향긋합니다. 자, 세 가지 식물 진짜 잘 감상했고요. 오늘 진짜 싱그럽고 예쁘신 이지호 씨가 이어가 주시죠. 어머머, 네. 싱그러운, 아까 병아리 난초요? 네, 병아리 난초 같은 이지호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대전에서 서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식물 키우시면서 김제로 귀촌을 하신 건가요? 네. 세종에서 김제까지 와서 종일 호미 들고 풀 뽑고 그래 애들이 잘 자라니까 네. 풀 뽑아주고 물 주고 예쁘다고 사랑해주고 저녁엔 또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도 관리를 안 하면은 네. 애들이 아파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매일 세종에서 김제까지 출퇴근을 하시면서 오자마자 풀 뽑고 일하시고 하다 보면은 저 같으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지금도 식물들이 예쁘세요? 그럼요, 예쁘죠.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뻐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욕심 생겨서 소유를 하잖아요.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자꾸 빠져고 미쳐버려요. 미치지 않고서야 세종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미쳐 있는 거예요, 식물에. 표정이 약간 격하셨지만 좋은 겁니다. 네. 어디서 들으니까 식물들도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요. 오, 들어요. 오, 그래요? 진짜 들어요. 근데 다 죽이셨어요? 네? 다 죽이셨어요? 다들은 이제 통화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네. 근데 송명장님, 식물도 진짜 감정이 있나요? 아, 있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걸리는 나무가 있어. 그리고 또 다 사람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쟤는 좀 이쪽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말을 한 건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가보니까 애가 시들시들하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자세구나. 그 다음부터는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서는 너무 예뻐서 사랑한다. 내일 더 이쁘게 커져라. 그리고 가지 하나 자를 때도 미안하다. 아프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잘라요. 정말 식물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서 살아요. 세상에. 네, 저도 이제 식물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운 게 저도 물을 좀 많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면 진짜 다 죽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많이 줘도 좋고 적게 줘도 좋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도 딱딱딱 줘야 되는데 우리 봉정 아나운서도 처음부터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율막 큰 거 키워야 1m 50짜리 키우고 제가 또 진짜 그 로즈마리 그것도 진짜 한 1m짜리까지 키워봤거든요. 큰 거를 사면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배우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 강유정 씨의 정말 좋은 작품이 탄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송명자 씨도 정원을 가꾸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딱 한 번 또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그러셨었나요? 한 2년 전에요. 물씬 양면 막 도와주고 정원에 뭐 필요하다면 사주고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5월쯤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을 치료를 도우려면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정원은 비울 수가 없고 남편 때문에 우지는 못하고 애는 타고 막 그럴 때 좀 힘들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애네들을 좀 이쁘게 옮겨주거나 막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접어야 되나?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볼까? 우선 남편이 중요한데. 그러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 건강도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주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하게 극복이 되셔가지고 네네. 요즘에는 식물이 너무 좋아서 식물 쇼핑을 하신다는데 네. 뭐 명품 쇼핑 같은 거 들어봤는데 식물 쇼핑을 한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백화점 MVG 고객이고 가서 네일아트 하고 마사지 받고 명품 옷 입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식물에 빠지다 보니까 손톱을 칠하고 오면 또 흙을 만져야 되니까 다 부서지고 그렇죠, 그렇죠. 또
갈 시간조차도 또 없는 거예요. 아유, 오늘 가서 얘네들 더 이쁘게 사랑해줘야지. 오늘은 여기를 더 예쁘게 만들까? 오늘 여기를 더 예쁘게 만들까? 이러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누가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제가 갖지 않은 수종이 나와요. 그러면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걸 꼭 사다가 심어놓고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옷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 정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가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봄에는 봄꽃이 펴서 아주 예쁘고 뾰족뾰족 새싹이 나오니까 여름엔 또 장미와 또 수국이 피고 백합도 좀 있으면 필 거고 가을은 가을대로 낙엽을 단풍 물들여가지고 예쁜 모습 보여주게 그대로 이쁘고 겨울에는 하얀 눈 쌓인 속에서 동백이 또 많아요. 동백꽃이 다 피고 있으니까 사계절을 어느 딱 집어서 어느 계절 이쁘다 말은 못하고 아무 때고 오세요. 진짜 오늘 제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꽃과 식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푸릇푸릇한 기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이 졌다고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힘드신 분들 식물처럼 꽃처럼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물을 보고 있으면 눈도 즐거워지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늘 화분 하나 구매하셔서 창가에 이렇게 놓아두시면 하루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